안녕하세요. YBM 강남센터 HSK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8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독해 1부분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독해 1부분 같은 경우에는 빈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빈칸이 전체 문장 안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명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부사가 들어갈 자리인지에 대한 강의는 제가 이미 몇 개월 전에 진행을 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제 시험이 곧 임박해 있어 그러면 이전에 있는 강의들도 쭉 한번 몰아서 살펴보시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갈 건데요. 독해 1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는 핵심 포인트가 일단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강의를 들을 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듣고 그래 오늘 강의 좋았어. 아니면 오늘 강의 조금은 내가 알아듣기 힘들었는데 뭐 이런 잔상만 남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가 이거였고 유형이 어떻게 되고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딱딱 넣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대비 특강을 이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습이 이 단계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의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 문제마다 출제 의도가 있고 이 출제자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확고하게 있거든요. 출제 의도가.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형식과 실전 문제는 이어서 이제 문제 풀이로 이어지면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오늘은요. 동사에 유의해라. 그러니까 보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단어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뭐 동사, 형용사, 명사.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물론 중국어가 아니라 다른 기타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자, 동사는 수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수로와 목적어의 호응이라는 것이 HSK 3, 4, 5, 6급까지 쭉 맥을 같이 하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괄호 넣기 영역의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밥을 먹어요. 그런데 주어는 내가 될 수도 있고 네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먹다라는 동사가 나왔으면 목적어는 무조건 먹는 게 나와야 하잖아요. 가다라는 동사가 나오면 장소가 나와야 하는 것처럼 동사는 분명한 짝꿍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빈칸 넣기에선 절대 빠지지 않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품사라서 따로 떼서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죠? 동사가 수로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수로의 짝꿍인 목적어의 그 패턴만 기억하시면 사실상은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를 노리고 내는 모든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로와 목적어의 호응이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중국어를 배우시게 되고 시험 형태로 뭐 공부를 하시던 아니면 내가 뭐 중국어를 말하거나 쓰는 형태로 공부를 하시던 수로 목적어는 무조건 호응을 기억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주 출제되는 형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호응하는 수로와 목적어가 있습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수로랑 목적어랑 호응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수로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어떻게 문장에서 나오는지 모르면 자, 제가 이제 강의를 6급 강의를 할 때에도 주어 찾아보세요, 수로 찾아보세요, 목적어 찾아보세요 해도 제가 정확하게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시면 내가 주어랑 수어랑 목적어라는 용어는 몰라도 머릿속에 이제 패턴은 갖고 있는데 주어랑 수어랑 목적어를 딱 찾아라 그러면 조금 살짝 움찔움찔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통해서 봐야죠. 찬지와 비사이는 자, 4급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의 단어죠. 경기에 참가하다. 그럼 참가하다가 수어가 되고요. 어디에 참가하는 거예요? 참가는 경기에 참가하는 거죠. 보통 활동이나 행사 등이 나올 수 있지 먹을 거나 기본 일반적인 사물은 올 수가 없잖아요. 목적으로. 찬지하라는 동사가 보여. 그럼 난 비싸이. 비싸이라는 목적어가 나왔어. 그럼 난 찬지하를 넣으면 되겠다. 자,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요. 무조건 수어랑 목적어는 문장을 보실 때도 항상 유념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쇼시라는 단어. 4급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쇼시라는 건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는 보통 뭘 정리하나요? 여행, 짐. 그죠? 그래서 식미 혹은 방,
뭐 나의 옷가지들을 정리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때 그냥 단순히 필수 단어에 하고 단어만 쭉 외우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목적어. 보통은 언어 잘하는 사람들이 단어 외울 때 문장으로 외우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같은 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提高水平, 提高. 근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자, 수준이 높아지는 건지 양이 많아지는 건지, 그쵸? 아니면은 뭐 이게 뭐 높이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아니면 크기가 큰 건지 작은 건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준이 나오면 정지하나, 양이 증가하거나라는 동사를 쓸 수 없고 디가오, 가오가 들어가는 디가오 쉐이핑을 써야 한다는 거. 짝꿍을 통으로 같이 외우셔야 되죠. 취득 같은 경우는 얻는 거예요. 보통 취득하는 거면 내가 굉장히 뭐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해서 좋은 것을 얻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뒤에 뭐 성공이나 성과나 성적 등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머릿속으로 뭐 물론 이 네 단어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패턴을 정확하게, 굉장히 필수 단어입니다. 4급, 5급 듣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 집어 넣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일반적으로 내가 공부를 할 때 동사랑 그다음에 그것에 해당하는 목적어랑 같이 이렇게 외우는 거 제일 중요하지.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인 동사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목적어를 가지는데 몇몇의 동사들은 사람 목적어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무조건 사람이 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보통 주어를 쓰이거나 이게 좀 문장 구조가 이미 주어가 있는데도 사람이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어떠한 특수한 동사들은 목적어를 사람으로 받는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 의심하죠. 근데 뭐 테이블이나 뭐 펜이나 이런 걸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심하기 때문에 화이. 우리 격려하는 것도 사람, 지싱이라는 동사 자체는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학생에게 무엇을 하라고 일깨워주거나, 그쵸? 아니면 어떠한 직원이 누구누구 고객에게 뭘 하라고 일깨워주거나, 지싱, 찌엔이도 의사 선생님이 약을 많이 먹으라고 건의했어. 누구? 나에게. 찌엔이 같은 경우에도요, 건의하는 사항이 목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사람에게 무엇 하라고 건의했어. 그래서 사람 목적으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我常常怀疑 해놓고 사람이 나오죠. 우리 해놓고 타. 보통은 격려하다 같은 경우에는 그녀를 격려하는데 그녀가 뭐 할 수 있도록 격려해서 뒤에 수어랑 목적어 형태로, 자, 주어랑 수어에서 새로운 문장으로 시작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괄호 넣기 자체가 보기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5개를 그냥 적절하게 집어넣으면 되니까 크게 부담이 되는 영역은 아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확장되는 5급과 6급에서의 괄호 넣기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4급에서 꼼꼼하고 정확하게 숙지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쭉 이어서 매월마다 대비 특강을 진행하면서 단계를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는 것들 포함해서 요즘에 이제 하는 강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것들에서 조금 더 덧붙여서 내가 더 다음 급수를 준비하는 것도 있고 조금 점수가 높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공략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숙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기 먼저 살펴보고 가셔야 해요. 디싱 동사죠. 쇼슈도 동사죠. 디가오도 동사예요. 제가 오늘 테마가 동사라서 다 동사로 넣어봤는데 이럴 경우에는 위치만 가지고 맞추긴 힘드니까요. 네, 디싱이랑 쇼슈랑 디가오는 제가 이미 앞서서 전략을 얘기할 때 설명을 드렸던 단어고요. 뒤는 D나 E에 있는 단어는 설명을 안 했고 난이도가 조금 높은 단어예요. 그래도 A, B, C를 정확하게 누면 나머지 2문제를 가지고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고 조금 우리가 영리하게 센스를 발휘하면 내가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 풀 수 있다는 걸 저랑 같이 문제를 풀이하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무조건 수어 자리가 비어 있으면 목적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주어가 있고요. 짜이가 어디에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하는 중이다죠. 부사 다음에 빈칸이 쳐 있고 목적어가 있으니까 무조건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방지인이에요. 뒷문장은 사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방지인이 방이에요. 그럼 방은 일깨워요. 사람이 아닌데 수준이 아니니까 높일 수 없고요. 그럼 쇼시. 그래. 방이나 여행 짐 같은 거는 정리하다라는 쇼시라는 동사를 쓴다고 했는데 하고 딱 넣으시면 되죠. 你可以
帮我的忙吗? 나 지금 방 청소하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나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 收拾房间 머리에 집어넣으세요. 아, 收拾房间 나오면 절대 들리시면 안 돼요. 자, 收拾 정리하다, 房间 방이고요. 帮忙은 돕다인데 빵이 돕다라는 동사고 망이 바쁜 것을 이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미 이합동사예요. 그래서 니 빵망我吗? 이렇게 못 써요. 帮我的忙吗?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뭐 중작을 하는 그 파트의 문제이건 아니면 배열하기이건 간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막간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문제 핵심 포인트는 이 부분 모르셔도 됩니다. 收拾房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볼게요. 如果我忘了 만약에 내가 잊어버리면 해놓고 请你 했어요. 동사 자리가 비어있는 것 같은데 뒤에 我야. 난 알아. 그래. 사람 목적어가 올 때 쓰는 동사야. 뭐예요? 提醒. 그쵸? 그래서 나를 좀 내가 잊어버리면 나한테 알려줘. 나 좀 일깨워줘. 나 다시 생각하게끔 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식이라는 동사가 일깨우다라고 그냥 뜻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오면서 만약에 내가 잊어버리면 다시 알려줘, 일깨워줘를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 다음에 사람 계속 반복을 하죠. 제가 사실상 그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매번 하는 얘기인데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알려줘도 한 번 알려준다고 해서 그게 머릿속에 싹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학생이 집에 가서 되게 열심히 복습을 하거나 반복 학습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라도 자꾸 머리에 집어넣으세요 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6차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지식 다음에 사람이었지. 근데 여기 보시면 在中国学习时 내가 중국에서 공부를 할 때 我的汉语水平 水平이야. 수준은 높아진다고 했어. 그러면 提高 하고 쓰면 되는 거죠. 머릿속에 그러니까 4급까지는 학습되어 있는 패턴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적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무리가 없거든요. 특별하게 허를 찌르거나 아니면 예외적인 것들이 그닥 많이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빈칸 넣기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왜냐하면 독해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독해를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실 때 빨리빨리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로 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겠죠. 자, 水平提高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갑니다. 그 다음 문제 갈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디싱이랑 쇼시랑 디가오랑 3개 알고 있었는데 3개가 다 나왔어. 그럼 나머지 2 문제를 내가 좀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따오치엔을 낸 이유가 뭐냐면 따오치엔은 비교적 수준이 높은 고급 단어인데 4급에서 보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5급과 6급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따오치엔 정도는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따오가 길도자로 알고 있잖아요.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중국에서도 물론 길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어휘지만 또 다른 뜻으로 말하다라는 뜻.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중국이 철학과 사상이 조금은 강조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따오가 도리지만 그걸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뭐 유학이라던가 도가라던가 그래서 따오가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치에는 겸손하다, 겸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겸손함을 말해, 사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따오체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누구에게 사과를 해야죠. 그쵸?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보통은 여기 보시면 시앙이라는 개사, 누구누구를 향하여 내가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오치에는 시앙이라는 개사랑 이게 좀 난이도가 높은 거죠. 단순히 수어랑 목적어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개사까지도 좀 확장돼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我的话伤害了你 나의 말이 너에게 상처를 줬구나. 그럼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시앙을 보시면 앞에 부분이 해석이 안 되더라도 빈칸 앞에 일단 사람이 있고 주어가 있는데 시앙이 있어요. 누구누구를 향하여 시앙 什么什么道歉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하이 상해하다 했지다. 道歉 사과하다. 이제 외우셨겠네요. 제가 지금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만 봐도 오늘 배운 내용을 다 머릿속에 확실히 숙지를 하실 수 있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조롭게 A, B, C, D를 다 풀었으면 빠른 속도로 남는 2를 여기다가 넣으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앞에 문제가 다 맞았을 때 얘기죠. 그죠? 마지막까지 주의력을 놓치지 마시고 혹시 마지막 문제가 알고 봤더니 이거야. 그래서 앞에가 쫙 다 바뀌어서 다 틀릴 걸 다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력 놓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매번 대비 특강마다 5문제를 풀어드리는데 이제 그 HSK 4급 독해 1부분의 뒷부분은 대화 형식으로 좀 길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문제는 대화 형식으로 한번 내보았습니다. 자, 볼게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A 부분을 다 읽고 내용 파악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HSK 4급에는 지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난 바쁘니까 我正在부터 보고正在가 뭐뭐 하는 중이니까 동사가 나오는데 목적어가 창문이에요.窗문. 차라는 동사는 닦다예요. 마찰할 때도 이걸 쓰잖아요. 비벼서 닦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지금 닫고 있어. 닫다죠? 닫는 게 아니라 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문을 보고 차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도 문장은 한번 해석은 해보도록 할게요. 你在家里做什么呢? 너 집에서 뭐 하고 있어? 我们一起出去看电影吧. 우리 영화 한번 나가서 봐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不行, 나 안 돼. 我正在, 나 지금 창문 청소하고 있거든. 우리 明天, 내일 한번 다시 같이 나가보자 라고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가 되고요. 보통 보면 이제 제가 부사 동사를 적어 놓은 것은 어차피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니까 부사 자리가 비어 있으면 동사를 넣어야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기본 그 패턴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만약에 부사 자리 뒤에 빈칸이 쳐져 있으면 동사를 넣어야겠다. 오늘은 제가 동사를 설명하는 날이라 다 동사를 넣었지만 보통은 보기에 여러 가지의 품사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동사는 원래 그래 내가 오늘의 주요 강의는 수로 목적어 호응이었지만 원래 동사의 위치는 부사 다음이었지 라고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 닦다, 추앙후는 창문이죠. 자, 오늘 이렇게 쭉 독해 1파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독해 1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이고 사실 뒷 영역에 비해서는 좀 할만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객관식화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렵게 나오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수로와 목적어, 그러니까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수로와 목적어의 호응관계는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고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학습을 할 때에도 수로랑 목적어를 유의 깊게 내가 생각하면서 유의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 점 명심하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